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69번째 기출 유형 중심화 경향치 대표값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심화 경향치 대표값이라고 하는데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균을 이야기를 하긴 하거든요. 평균을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 가지 중심화 경향치들이 있어요. 각각 중심화 경향치들이 뭘 얘기하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심화 경향치라고 하는 개념이 아, 중심화 경향치라고 하는 개념이 자료에서 얻어진 모든 값이 특정 중심으로 몰리는 경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반 반평균이 80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 반에 있는 학생들의 반평균이 대부분 80점 근처에 몰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계산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값하고 위치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값 두 가지 중심화 경향치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포가 이제 정상 분포일 경우 산술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중심화 경향치는 이제 모두 동일하게 이제 나타나고요. 자, 일단은 계산적 중심화 경향치부터 알아볼게요. 계산적 중심화 경향치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덧셈 뺄셈 이런 걸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산술평균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균이라고 부르는 거고, 뭐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N빵이죠. N빵 하는 거고, 모든 관측값의 합을 자료로 나눈 값이에요. 고급지게 표현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냥 우리가 밥 먹고 나서 뭐 서로 각자 계산하는 뭐 각자 계산하는 건 아니겠다. 그냥 오늘 한 6만 원 나왔으니까 6명이니까 만 원씩 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산술 평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의 모든 정보가 반영되고 뭐가 어, 잘랐습니다. 자료의 모든 정보가 반영이 돼요. 모든 정보가 반영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5하고 뭐 10하고 그 다음에 뭐 4 이런 식으로 있을 때 5 하나만 있을 때는 평균이 5죠. 그 다음에 여기다 10이 추가가 되면은 두 개가 되니까 7.5가 되는 거고 거기 4가 추가가 되면은 몇이 되는 거야? 19를 3으로 나누니까 뭐 대충 6점 몇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수가 하나씩 추가되면 추가될 때마다 이 이 점수가 가지고 있는 정보값이 이 평균에 전부 다 반영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극단값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가장 커요. 예를 들어서 54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200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균이 갑자기 확 뛰겠죠. 그런 것들이 극단값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크다는 의미고 변수가 연속 변수일 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값을 산술적으로 더하거나 뭐 나누거나 이럴 수 있는 값이어야 되지 막 남성 여성 이거 어떻게 평균을 내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범주형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빈도는 더할 수 있긴 한데 뭐 범주형 자료 같은 경우에는 산술 평균이 불가능합니다. 자, 기하 평균은 이제 변화율이나 비율의 평균을 구할 때 사용하는 거고 요거는 산술 평균보다 극단값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조합 평균은 단위당 평균 매출에 사용되고 n개의 양수에 대해 역수들을 산술 평균의 역수로 이제 계산을 하게 돼요. 뭐 실제로 그렇게 많이 사용되진 않기 때문에 대충 요런 계산적 평균에는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합 평균 이 세 가지가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거의 99.9% 산술 평균을 사용을 하죠. 자, 그다음 위치적 중심화 경향치는 중앙값, 최빈값, 사분위수가 있습니다. 중앙값 같은 경우에는 크기순 배열에서 중앙에 위치한 값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포가 있을 때 뭔가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정중앙에 위치하는 값을 우리가 이제 중앙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뭐 어떤 자료의 정보가 전부 다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딱 정중앙을 위치시키는 거기 때문에 극단적인 값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게 되고요. 요 사례수가 홀수일 경우에 가장 중앙에 있는 값을 산출하고 짝수일 경우는 사례수를 2로 나눈 값의 위치에 있는 값과 그 다음 값의 평균으로 중앙값을 산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뭔가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게 또 그 의미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자료와 분포가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경우, 요 값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최빈값은 측정값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측정값을 중심화 경향치로 선택하는 거고, 얘는 이제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그냥 많은 수가 그 값을 대표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정보가 여러 개가 반영이 되지 않고 가장 많은 것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싹 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무시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나? 뭔가를 이제 선거 같은 경우에도 가장 득표수가 많은 사람들을 뽑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도 한테도 표를 행사하긴 하지만 어쨌든 당선되는 사람은 이제 한 명이 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 어느 정도 이제 그 반영이 안 되는 효과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최빈치가 여러 개 나타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뽑는다라고 하면은 자, 그다음에 명명 수준의 자료에서 요 쉐빈 값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4분위 수는 측정 크기 순을 4등분한 거예요. 딱 4분의 1, 2, 3, 4 이렇게 서열식 서열은 아니다. 이렇게 75, 50, 25 하게 되면은 이렇게 네 개로 이제 구분이 되죠. 각 등분당 25%씩 포함되게 구성하는 게 4분위 수가 됩니다. 이게 위치적 중심화 경향치예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어느 투자자의 연도별 수익이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연평균 수익률을 구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평균 수익률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얘네들을 전부 다 평균적으로 나누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의 함정은 뭐냐면 이거예요. 수익률. 얘는 뭐예요? 어떤 값이 아니라 비율이죠. 이 비율이라는 것을 사용할 때는 우리는 뭘 사용하냐면은 기하 평균을 사용합니다. 산술 평균 사용하지 않고 요거는 이 문제 함정이 있는 거예요. 자, 정답은 기하 평균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니에요. 자, 다음 중 평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가 틀렸을까? 중심 경향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이다. 이상치에 크게 영향을 받죠.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이상치가 존재할 경우를 고려해서 절사평균을 사용하게 한다. 이 절사평균이라는 게 뭐냐면은 정말 극단적인 값이 몇 개 존재하면은 이게 딱 자르고 이 안에만 이제 그 사용하긴 하는데 사용하기도 하긴 해요. 사용하기도 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게 막뭐 많이 사용된다라거나 하거나 뭐 그러기에는 약간 학문적인 영역에서는 약간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자, 표본 및 몇몇 특성값이 모평균보다 한쪽 방향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현상이 발생하는 자료에도 좋은 추정량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뭐예요? 모평균으로부터 한쪽 멀리 떨어진 형상은 뭐예요? 극단값이에요. 극단치. 극단치가 존재하므로 이 평균을 사용한 예를 들어 극단치가 굉장히 많다면 예를 들어 이런 경우 분포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대충 이쯤에서 뭐 평균 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쪽으로 쏠려 있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쏠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절사평균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중심화 경향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다음 그 기출 유형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